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나만 착하게 살아야 해? 작품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냥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그럼 나는 누가 이해해주지? 약속 때마다 습관처럼 늦는 친구에게 한마디 못하고 은근슬쩍 부탁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불편한 말을 들어도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사깁니다. 싸우기 싫어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참다 보면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순간은 오지 않고 감정의 골만 깊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쓴 채 마음의 상처를 숨기고 표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에서부터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인생 전반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영향을 미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의사 표현이 어색해지며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김승환 저자는 17년간 30만 명의 사람을 만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코칭해 왔습니다.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 가면을 벗고 진짜 나를 드러내면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고 내 인생 역시 소중한 것입니다. 이 책은 오랫동안 시달려온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솔직한 내 모습을 찾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개선할 방법을 알려줍니다. 나를 휘두르려는 사람들에게 똑똑하고 현명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법. 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어려워합니다. 내 감정보다 상대의 감정을 우선시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해치는 것을 두려워하다 보니 내 감정이 무엇인지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내 마음을 분명히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더불어 내 속에 응어리진 감정을 풀어주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 책에 실린 방법들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일견 단순해 보이지만 수십만 명의 사람을 만나면서 실제로 사용하고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지만 같은 문제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효과를 얻은 방법이라면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이 책은 총 4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챕터 1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 속에서
자연스러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답답하게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보고 가정과 학교, 일터에서 겪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이유하며 힘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챕터 2는 나를 이루어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자신을 다그치기보다는 이로하고 다독일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따뜻하게 돌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챕터에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방법과 표현법을 담았습니다. 챕터 3은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감정을 분석하고 마음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아울러 관계 속에서 겪은 어려움을 이해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방법도 제시합니다. 챕터 4는 성숙한 관계를 맺는 과정입니다. 나를 알고 이로하고 성장했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성숙하게 풀어가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와 솔루션을 기반으로 관계 속에서 한 단계 성장하는 방법을 엮었습니다. 목차입니다. 프롤로그. 상황이 그렇잖아. 내가 이해해 라는 말에 대해. 챕터 1. 왜 맨날 나만 이해해야 해? 생각과 감정을 잃어버린 진짜 나를 찾아보기. 착하다라는 가면 속 지독한 애로움. 얼마나 서로를 핥힌 걸까? 내가 좋아서 한 거야. 엄마가 좋아서 했지. 모든 게 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의 시선에 내 인생을 걸다. 착한 게 아니라 참는 거예요. 과거의 피해자가 오늘의 가해자로. 챕터 2입니다. 내 인생 내 것 나부터 챙기자. 생각과 감정 더미에 묻힌 나를 응원하기. 두꺼운 가면 찢어버리기. 내 인생은 누군가의 대타가 아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나를 꽉 안아주기. 힘들어 라는 말이 그렇게 힘들어? 못하겠어 라는 말이 그렇게 힘들어? 나를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기. 환경은 환경, 나는 나. 최고라고 말하면 최고가 된다. 빈틈이 나를 사랑받게 할지니. 챕터 3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상처투성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마음 훈련. 나의 감정을 분석하는 7가지 질문. 마음의 평행선 맞추기.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는 법. 자존감 거인이 되기 위한 3가지 방법. 내 소리로 감정 안아주기. 작심 3일 7번만 반복하자. 챕터 4입니다. 진심으로 당신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다 함께 행복한 소통의 기술. 파도 없는 바다를 계속 바라본다면 마음 표현. 처음엔 누구나 어색하다. 폭발하지 말고 표현하기. 고민을 말할 때는 역할을 내려놓자. 공감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외로워서 결혼하면 결혼해도 외롭다. 리액션으로 자존감 키우기. 상대방과 통하는 4가지 감성 언어.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으로 치유되다. 에필로그. 응원합니다. 이로합니다. 김승환 작가는 철학과를 가고 싶었지만 취업이 잘 되는 전자공학과를 진학했습니다. 학사 경고를 받았지만 다양한 대외 활동과 아르바이트로 MC를 보면서 아나운서의 꿈을 가지게 됩니다. 18번 아나운서에 도전하다 낙방한 끝에 전공을 살려 대기업 전자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축하를 받지만 6개월 만에 그만두게 되죠. 6년 동안 6개의 직업을 거치며 6번 사표를 낸 끝에 강사라는 직업을 찾았습니다. 15년 넘게 신나게 강의하면서 30만 명의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행복과 기쁨보다는 아픔과 상처로 힘들어 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멘토가 되기를 자청합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교육, 모임, 워크숍을 통해 체계적으로 달라지는 방법을 발견했고 그 경험담을 이 책에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출강하면서 전국의 대학교와 관공서 기업체에 강의를 다닙니다. 지은 책으로는 머뭇거리는 젊음에게가 있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 착하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확신은 꽤 오래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과 감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었죠. 오랫동안 내 생각과 감정은 내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상대하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따라 살면서 저는 꽤 힘들어 했습니다. 배려였지만 내가 빠져있는 슬픈 배려였고 착하지만 내가 빠져있는 답답한 착함이었습니다. 본문 25쪽입니다. 경마장의 말은 앞만 보고 달리라고 눈 옆에 가림막을 합니다. 피해의식은 마치 그 가림막 같습니다. 가림막이 있으면 세상을 보는 시야와 사람을 대하는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림막 안에 들어오는 사람하고만 친구가 됩니다. 본문 37에서 38쪽입니다. 커피도 자기만의 향이 있고 새도 자기 소리가 있습니다. 커피가 녹차나 둥글레차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참새도 제비가 될 이유가 없고요. 참새가 제비를 부러워하면서 제비 소리를 낸다면 어떨까요? 사람도 자기만의 향과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캐릭터입니다. 본문 58쪽입니다. 상처는 감정의 찌꺼기가 쌓여있는 흙탕물과 같습니다. 건드리지 않으면 맑은 물이지만 발을 담그는 순간 아래 쌓인 감정들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부정적 감정의 이름을 찾아 표현하는 것은 흙탕물 밑에 쌓였던 감정 찌꺼기들을 끄집어내 없애는 과정입니다.
본문 167쪽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려면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닌 판단이 사라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나뭇잎은 이슬이 고여 버티기 힘들어지면 주르륵 흘려보냅니다. 마음이 비교와 판단으로 힘들다면 이젠 그것을 흘려보내기 바랍니다. 본문 172쪽입니다. 젖은 옷을 옷장에 두면 안 되는 것처럼 상처받은 마음도 꺼내 놓아야 합니다. 공기와 바람을 쐬워 주어야 옷이 망가지지 않듯 상처도 꺼내 놓아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185쪽입니다.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감정 표현을 참다 보면 속으로 나는 이 정도로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 당신은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해. 라는 보상 심리를 품게 됩니다. 그런데 인정은커녕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마 답답해 미칠 지경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난 너를 위해서 참고 또 참았어 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219쪽입니다. 그래, 내가 그냥 참자는 감정 조절이 아닌 회피입니다. 회피하지 말고 표현하세요. 229쪽입니다. 공감은 상대의 입장과 나의 입장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나아지게 할 키를 찾으려면 문제가 발생한 시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상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다 보면 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흠을 어떤 키로 풀어야 할지 생각하다 보면 항상 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240쪽입니다. 애로워서 결혼하면 결혼해도 애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애로움을 채우려고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애로움을 채워줄 역할을 해줄 사람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애로움이 채워지면 그 사람의 역할이 끝나기에 매력이 사라지고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애로움이 채워지면 그 사람에게 나는 더 필요한 존재가 아니게 됩니다. 245쪽입니다. 살다 보면 모든 상황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리액션을 할지는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상황을 내 삶의 디딤돌로 삼을 것인지 걸림돌로 삼을 것인지는 내가 선택한 리액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이 자존심을 지켜준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자신에 대한 존엄이라면 그것은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성숙한 사고와 가치에 의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종욱님처럼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흔들린다면 그것은 버려야 하는 자존심입니다. 삶의 중심이 자신이어야 합니다. 252쪽입니다. 상대방을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누군가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그 사람만의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268쪽입니다.